다음에 사각객 승인 한번 보겠습니다. 사각객 승인은 건축허가 같은 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뭐 받아요? 건축허가. 주택을 지을 때는 사각객 승인. 그래서 단독은 몇 개 이상이면 사각객 승인을 받냐면 30개입니다. 공동은 몇 개? 똑같아요. 30개. 아까 등록은 몇 개 했어요? 그죠? 근데 등록은 기준이 연간이었죠. 사각객 승인 한 번입니다. 한 번. 앞에다가 한번 적어 놓을래요? 그냥 한 번이라고. 기준이 한 번입니다. 한 번.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독 한번 볼게요. 한 번에 짓는 게 몇 개 이상이면 30개 이상이면 사각객 승인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다음은 50개면 됩니다. 즉 49개까지는 건축허가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완화시켜 놨죠. 1번 공공택지 어느 하나를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1번지 2번지로 분할 안 하고요.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한 단위로 받아가지고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짓는 경우가 있어요. 전원주택단지 같은 거. 적어놓을래요. 그냥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객관식 시험에서 나오면 해석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옥. 한옥은 한꺼번에 짓는 게 몇 개 이상이면 50개 이상이면 사각객 승인을 받습니다. 예외적으로죠. 2개.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이면 사각객 승인을 받는데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를 짓는데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고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라는 요건을 동시 충족하죠. 그럴 때는 50개 이상일 때 사각객 승인을 받고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49개 이하면 건축 허가를 받고 조금 쉽게 짓게 공급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업을 스스로 방식으로 합니다. 스스로 방식. 원래 스스로 방식이면 주택을 철거하진 않죠. 그죠? 근데 스스로 방식으로 하는 개선구역인데 노후 불량 정도가 너무 심한 건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개선구역인데 스스로 방식으로 시행하는 지역에서 만약에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몇 개? 50개. 즉 개선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완화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정리합시다. 원래는 몇 개 이상이면 사각객 승인을 받습니까? 30개. 근데 단독은 30개인데 50개 이상일 때 사각객 승인 받는 경우로서 전원주택단지, 그 다음에 한옥, 끝. 공동도 30개 이상이면 받거든요. 근데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도생 중에서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 확보되어 있고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죠. 그럼 몇 개? 50개. 그 다음에 셀프 방식의 개선 사업을 하는데 새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 50개의 예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주택건설 규모를 산정하는데 30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사각객 승인을 받고 싶겠습니까? 건축 허가를 받고 싶겠습니까? 건축 허가를 받고 싶겠죠.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어떻게 짓냐면요. 29개를 지었어요. 뭐 받고? 다 지을 때쯤 돼가지고 29개를 또 짓습니다. 뭐 받고? 뭔 말인지 알죠? 이런 탈법 행위를 하더라. 그럴 때는 29개로 보겠습니까? 2개를 합산하겠습니까? 합산. 동일한 사업 주체가 동일한 단지에서 할 때는 합산합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규모 30개 이상인지 여부를 산정할 때 다음 구분에 따르는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일단의 단지를 하나의 단지 안에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전체 구역에 있는 호수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합쳐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합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각객 승인을 내줄 때 간선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요구하면 되는데
안 돼요. 야, 우리 사객 승인 내줄 테니까 도로를 네가 설치해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거 말고 다른 거 요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조문이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조문인데 이거 사객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뭐만 지으면 돼요? 아파트만 지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객 승인권자가 지자체장이거든요, 원칙은. 근데 옛날에 이제 사객 승인을 내러 갔어. 그러니까 사객 승인을 잘 안 내주는 거야, 이게. 왜 안 내준대 보니까 사객 승인을 내주고 아파트가 만약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죠. 그럼 지립도로를 설치했는데 도로 설치는 누가 해야 되냐면 지자체가 해야 돼요. 그 지자체가 돈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객 승인 안 내주고 그 아파트 1000세대 지지 뭐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내줍니다. 그 사업체 가가지고 사객 승인 해줬더니만 안 내주는 거야. 맨날 하는 자기가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내줘. 또 갔어. 그것도 안 내줘. 도로 설치해줘야 되는데 도로 설치하는 이야기는 못하고 자꾸 그래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업주체가 눈치 없는 사업주체가 친구들 만났어요. 야, 사객 승인 신청을 했더니만 매 공무원이 그죠? 그 아파트 지으면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혼자 말로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는데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는데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결혼하는데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말만 한대. 근데 사업주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눈치 없는 사업주체가. 이게 친구 얘기해 주는 게 이 바보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가 도로를 설치해라. 그 말 아이가 이 바보야. 그 말이구나. 그래 가가지고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라는 말 떨어지자마자 내가 설치할게 그거. 라고 하니까 바로 도장을 콱 찍어주더래요. 그래서 사업 주체들이 알아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비더라.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사업 주체는 사기업이거든요. 그렇게 증가비용이 발생했지. 그럼 이익을 줄일까? 공사비를 뺄까? 그렇죠? 이익을 줄이는 게 아니고 공사비를 빼버려요. 철근을 10개를 넣을 걸 9개씩 넣고 층과 층 사이에 두께를 20cm를 할 걸 갖다가 18cm로 줄여버린다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부실 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법에다가 조문을 박아뺐어요. 사업객 승인권자가 사업객 승인 내줄 때 다른 부당 요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법에 규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상식으로 해결되는 것들은 상식으로 해결해야지 그게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종교의 영역, 가정의 영역 이런 각 상식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각자가 지키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인데 조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요구를 많이 했다 이런 반증이겠죠. 그죠? 하지 말아야겠죠. 자, 고난자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논점입니다. 사업객 승인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요. 지자체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지자체장. 10만 이상이면요. 시도 대도시가 합니다.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리고 특광 시장 군수. 누구는 공통해요, 지금 보니까? 누구는 공통해요? 특광이 공통이네요. 10만 이상이면 누가 한다고요? 시, 특광이잖아요, 이거. 대도시. 10만 미만에도 누구야? 시, 대도시. 시장에 대도시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특광하고 대도시는 공통이에요, 공통.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원칙은 지자체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누구 다룰 수 있다? 국장도 다룰 수 있어요. 누가 한다고요? 국장. 국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사업객 승인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어떤 경우인데? 라고 하니까 4개인데, 첫 번째, 누가 할 때냐니까 국가 주공이 주택건설을 하죠.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국가하고 주택공사일 때만 그렇습니다. 지방공사는 아니다. 국가하고 누구요? 주택공사가 하죠. 그러면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두 번째,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죠.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뭐 해버렸다? 지정고시했죠. 국장이 지정고시하면 국장한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안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데 역시 국장이 뭐 했다? 지정고시했죠. 국장이 지정고시했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국장한테 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누굽니까? 공공이죠. 공공. 공공이 지분 50을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누구한테 간다? 국정한테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됐죠? 자,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 정리하면요. 누가 하는 게 원칙인데? 지자체가 하는 게 원칙이죠.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특광시장군수.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 그죠?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개. 누가 할 때? 국가하고 주공이 할 때. 적어 놓을래요? 시험은 지방공사가 나옵니다. 지방공사 X라고 적어 놓으시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 해소가 필요한데 국장이 지정 고시할 때. 공공이 지분 50을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할 때.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했으니까 누굽니까? 공공이죠. 그렇게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여기 두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 논점. 세 번째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착공되는 기간인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면 얼마나 착공해야 되냐면요. 5년 안에 착공해야 됩니다. 몇 년요?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몇 년? 5년. 몇 년? 5년. 공급을 분할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이 있거든요. 자, 볼까요? 주택 건설을 하는 자는 공급을 분할해서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공급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공구로 분할을 했을 때 우리 영어정에서 배웠죠. 그죠? 공구로 분할하면 몇 개? 300개. 그리고 단지 규모는 얼마나 돼야지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되죠. 노네요. 분할해서 할 수 있다. 600개. 자, 공사 착수 의무 기간. 단지 전체에 대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착공해야 됩니까? 5년. 공구별로 분할했어요. 그러면 최초 공구는 몇 년? 5년 똑같아요. 근데 최초 공구 외의 공구가 있어요. 최초 공구 외의 공구. 몇 년? 2년입니다. 최초 착공 신고한 날부터 2년이에요. 5년 아닙니다, 이거. 공구로 분할할 때 첫 번째 공구는 몇 년? 5년. 두 번째 공구는 2년입니다. 최초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다릅니다. 그러고 5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줄자. 연장됩니다. 1년. 어떤 사유가 있으면 연장되는지가 이게 간혹가다가 시험에 나오는데 너무 쉬워요, 이거는. 문화재가 발굴됐네, 문화재. 문화재 발굴되면 공사 못하죠. 문화재. 그 다음에 소유권 분쟁이 있네요. 이거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소유권 분쟁은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분쟁이 있으면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소유권 분쟁이 둘이 문자로 싸우면 안 돼요. 카톡 싸우는 것도 안 되고, 어떻게 싸워야 돼? 소송으로만 싸워야 돼요. 그럴 때만 연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 조건에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착수가 지연되는 거 당연하죠, 이거는.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을 설치해줘야 되는데, 기반시설의 설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못 하는 거예요. 공사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막 증가합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 을제외하고는 미분양 주택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착공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연장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면 객관식에서는 안 틀립니다. 답도 된 적도 없어요. 나머지는. 그 답은 지금 1번, 2번에 빨간 줄 치는 거 이게 답이 됐더랬습니다. 문화재. 그 다음에 소송. 그러니까 답이 될 만한 건 소송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쟁. 분쟁인데 뭐가 발생해야 된다? 소송. 여기 이제 세 번째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가 있거든요. 착공할 때 신고해야 되고 취소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아래에 사유가 있으면 취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중요하다. 주택법에서는요,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취소하여야
할 수 있다. 이게 왜 의미를 가지냐면 건축법에 가면 취소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이게. 주택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형광펜. 뭔데? 라고 하니까 어휴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네요. 오 5년에 착공 못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근데 갈로 안에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뭐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공구는요, 기간 안에 착공 안 돼. 이제 봐봐. 공구로 분할했잖아. 첫 번째 공구는 얼마나 착공했어? 5년. 두 번째는 2년. 그죠? 근데 5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두 번째 공구는 기간 안에, 2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취소하면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공구별로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여러분.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공구별로 분할하려고 그러면 600개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할했어요. 여기에다가 몇 개를 지냐면 300개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에 착공해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이렇게 짓고 있어요. 여기는 얼마나 착공해야 되냐면 첫 번째 착공 신고한 다부터 몇 년이요? 2년이죠. 자, 근데 2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야가 착공이 안 들어갔어. 그럼 취소하면 되는데 안 된다면 와 이러니까 여기에 착공이 안 들어가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리면요. 이거 지금 짓고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노? 동일한 단지인데. 단지는 동일한데. 그럼 이거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 사업계획 승인 취소됐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험에 나오죠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뭔데? 라고 하니까 소유권 상실이 있어요. 소유권 상실은 못 들어가잖아.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해버렸어요. 세 번째,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뭐 당연히 다 읽어보면 다 당연한 사유죠. 기간만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세 개는 여러분들 이제 소유권 확보가 이제 네 번째 논점이거든요. 이건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는 몇 프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100%. 아이고 잘한다. 자, 점 보세요. 주택은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등록을 합니다. 연간. 그렇죠. 20. 했죠. 그러면 주택을 실제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 몇 개? 30개. 이제 보이죠?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착공해야 돼. 얼마 안에? 그렇지. 5년.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야를 뭐 한다? 날려버립니다. 날려야 됩니까? 날릴 수 있나요? 그렇지. 언젠가 끝나 안 끝나? 끝나겠죠. 그럼 뭐 받냐면 사용 검사를 받습니다. 사용 승인은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사용 검사 끝났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사용 검사 끝나면 입주해야지. 자, 사업계획 승인은요, 한 번의 기준이 몇 개? 30개야. 예외적으로 5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옥, 그 다음에 전원주택단지. 공동주택도 5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도생 중에서. 진입도로 폭이 6m, 전용 면적이 30 이상. 그 다음에 셀프 방식, 개선사업. 끝. 사업계획 승인은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지금 행거 복습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하는 게 원칙이죠.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예요. 면적이 10만 이상이죠. 도에서 갑니다. 특광하고 대도시는 10만 미만 이상을 안 따지고 사업계획 승인의 권한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사학객 승인을 할 수 있냐면 국장 행님이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첫 번째, 국가 주공이 할 때. 지방공사 아닙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지정고시 했을 때,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데 국장이 지정고시 했을 때, 공공이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 건설을 하면 국장한테 가서 사학계획 승인을 받는 예외다. 이게 두 번째 논점이죠. 세 번째는 사학계획 승인 받으면 얼마나 착공하라고 해배웠어요? 5년이죠. 몇 년? 5년. 안에 받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학계획 승인을 받으면 몇 년? 5년.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학계획 승인을 받으면 첫 번째는 몇 년? 두 번째는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갔죠. 그죠? 5년에 착공이 안 들어갔죠. 사학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2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갔죠.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자, 사학계획 승인은요, 일정 사유가 있으면 취소를 하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간 안에 착공이 안 들어가면, 경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취소를 할 수 있다. 끝. 그리고 5년에 착공해야 되는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할 수가 몇 년? 문화재 발굴. 그 다음에 둘이 싸워. 카톡으로, 문자, 멱살, 뭐로만, 소송. 그 다음에 기반세로 공사가 지연된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부과했는데 조건 이행하다 보니까 안 됐다. 미분양이 주택이 증가하더라. 그런 게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나머지 한 개 하면서. 한 개. 사학계획 승인을 받으라 그러면요. 마지막 논점인데, 원칙적으로 뭘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뭘 확보하라고요? 소유권 확보. 뭘 확보하라고요? 소유권 확보. 뭘 확보하라고요? 소유권을. 얼마를? 그렇지. 100%.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즉, 소유권 확보를 100% 안 해도 사학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가 공공이 할 때입니다. 공공은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사학계획 승인을 내줘요. 두 번째가 권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원. 임대차, 지상권 이런 걸 설정해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원이 있죠. 그럴 때는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사학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으로서 80% 이상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뭘 내준다? 사학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몇 프로? 원래는 몇 프로? 권원 몇 프로 해야 돼요? 100%해야 돼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 몇 프로까지 되더라? 80%. 단! 좀 전에 겁니다. 조합이 등록 사업 주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럴 때는 몇 프로? 95%. 권은 아니라 뭘 가져야 된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0% 아니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학계획 승인을 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는 3번에서 문제죠. 80%만 있어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면요. 20%가 부족하잖아. 사학계획 승인을 내준다고. 와! 이러니까 5년이라고 하는 착공기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를 갖다 5년 동안 빨리 뭐 이라는 얘기입니까? 확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게 확보가 되면 되는데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보세요. 잘 들어야 돼. 이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에 10만 제곱미터가 있거든요. 갑이 가지고 있는 5천, 을이 가지고 있는 3천, 병이 가지고 있는 2천, 정이 가지고 있는 5천을 제외하고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죠? 전체 10만 중에서 15,000을 빼니까 8만 5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권원을 확보했어요. 근데 지구 단위가 지정됐어. 원래는 사학계획 승인 받으려면 100% 가져야 돼요. 근데 지구 단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80% 이상이면 되거든요. 일단은 사학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학격 승인 받았어요. 사학격 승인을 받았는데, 잘 들어야 돼. 얼마나 착공을 했냐면 5년의 착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너희들이 나머지 15,000제곱미터를 확보하면 된다, 아이가.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했어. 했는데, 해보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5,000하고, 병이 가지고 있는 2,000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을하고 정이 가지고 있는 8,000을 확보를 못 한 거지. 그죠? 근데 5년의 만기가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이래 됐어요, 오늘. 오늘입니다, 오늘. 자, 그러면 오늘 이 착공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오늘 착공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안 된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몇 프로 가져야 돼? 100%. 요게 0.001, 0.00001 제곱미터만 남의 토지에 있어도 착공 못 들어갑니다. 이 착공 못 들어간다고요. 착공이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 소유권 확보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 질문. 이 을하고 정이 가지고 있는 토지 8,000제곱미터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권한이나 소유권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저 토지를, 을과 정이 가진 토지를 싸게 살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싸게 살려고 하다가 확보를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야들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불러가지고 확보를 못 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알박기예요. 이게 민간 택지 알박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을과 정이 가지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을과 정이 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그죠? 부르는 가격에 매입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한번 볼게요. 상상해 볼게요. 10만 제곱미터가 있는데 8,000제곱미터를 제외하고 92,000원 갖다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92,000제곱미터를 갖다 샀을 거 아니야? 금액이 얼마, 몇 천억이 들어갔겠지. 그렇지. 그게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그지? 그게 다 내 돈이어도 마찬가지고 남의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자가 어마무시하겠지. 그죠? 근데 얘네들이 평당 몇 천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그게 큰 돈은, 그죠?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삽힌다고, 이걸. 비싸게 샀죠? 그러니까 택지비가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 올라갔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단 말이야. 원래 아파트를 지었다니까, 이걸 매입해가지고. 그럼 원래 평당 2천만 원에 분양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택지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2,200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지은 지가 10년 된 아파트인데, 야가 2,200에 완판이 되면서 피가 붙어버리니까, 야가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죠. 이런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미치더라. 그러니까 요 토지 둘이 때문에 다른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저 토지를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뭘 두고 있냐면, 매도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의 공통 요소입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매도 청구권 설명할 겁니다. 매도 청구권은요, 팔아라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한테 팔아라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은요, 청구권은 사업 주체가 누구한테 청구를 하는지를 이러면 되는데, 이거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걸 을하고 정한테 청구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매도 청구는 어디에다가 청구를 하냐면,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권리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 을이 3,0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평당 3천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사업주체가 이 토지를 안 사고 매도 청구권이 있으니까 매도 청구권 권리를 행사한 거야, 법원에다가.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야. 을이 부른 토지 3천만 원이 과연 알박기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주변 시세를 보니까 주변 시세가 지금 얼마냐면 2,300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가격을 비싸게 부른 거는 맞아.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니까 여기에 5년에다가 지하철역이 들어오고요, GTX A 노선이 들어가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마트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아파트 지을 때 되면 지금 평당 3천 정도로 할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3천을 부르는 게 알박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매도 청구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야가 부르는 돈만큼을 주고 사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야가 3천을 불렀는데 주변 시세가 2천밖에 안 하는데 이게 1.5배를 비싸게 부르는데 주위에 보니까 호재가 없어. 그러면 법원에서 뭘 인정한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니까 권리가 생겼죠.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야한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법원에 청구를 할 때 야가 안 판다고 바로 청구하겠습니까? 야하고 협의는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 매도 청구는 전부 다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요. 협의를 한 다음에 법원에 청구해야 되지 무조건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 협의하니까 밀당해가지고 협의가 돼야하는데 안 되죠. 그럼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 법원에서 인정했어, 안 했어? 있죠. 인정했지. 그러니까 권리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없던 권리가 이제 생긴 거야.
형성권이에요, 이거. 부여받은 권리예요. 원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그죠? 생겼지? 그러면 을하고 정의가 있는 토지를 살 수가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이때 얼마를 사면 공시지가로 살까요? 시가로 살까요? 감정가로 살까요? 시가. 만큼을 주고 매입을 하면 된다. 끝! 이게 매도 청구권입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근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때, 잘 봐야 돼. 매도 청구권이 인정이 됐죠? 인정이 됐는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때, 지금 몇 프로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80%는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근데 95% 미만까지 만약에 권한을 획득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원주민 빼고입니다. 원주민한테는 행사 못 해요. 원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고 시 10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불러요.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아파트 짓겠다고 할 때 그 전부터 알바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근데 95% 이상에 대해서 만약에 확보했죠. 그러면 누구 포함해서? 원주민 포함해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지구단위 결정 고시 조합주택이 등록사업자가 공동할 때는 몇 프로 가지라고 했어요? 95%죠. 조합은. 그죠? 그러니까 조합은 누구한테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원주민한테 바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원주민. 저는 원주민을 표현하는데 법 조문에서는 10년 이전에 소유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누구 빼고요? 원주민한테 행사 못 하죠? 그죠? 왜? 90% 안 되잖아, 지금. 10만 중에서. 근데 을이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그러면 누구한테는? 을한테는 원주민 빼고니까 매도 청구권 행사 못 하고 시세만큼 줘야 되고, 시세만큼이 아니고 원하는 가격을 줘야 되고, 야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뭔 말이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정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이, 그러면 을이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95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을한테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매도 청구권 법원에 행사할 때는 야하고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 3개월. 법원에서 인정되면 얼마만큼 주고 사야 돼? 시세. 아이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볼까? 소유권 확보. 소유권을 확보해라. 몇 프로? 100% 적어라. 다만 다음은 예외가 있다. 예외 1.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사업으로서는 몇 프로? 80%. 그거는 간란에 중요한 말이 있죠. 등록 사업 주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조합은 아까 몇 프로였어요? 95%. 권한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소유권 확보를 못 했어요. 뭘 가지고 있더라? 권한.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누구요? 공공이죠. 공공이 할 때는 소유권 확보를 100% 못 해도 되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논점이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1번이 논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매도 청구 대상. 사업자가 착공 신고를 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해당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지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 매도 합의를 했다든지 합의가 끝났어요. 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럴 때는 공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공사 못 들어가잖아. 근데 뭐 했으면 매도 합의가 됐어요, 그냥. 그래서 법원에서 뭐 했어? 승소했어. 매도 합의가 됐다고 소유권이 등기가 넘어오는 건 아니잖아. 등기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착공은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예외를 둔 거죠. 빨리 착공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의 매도 청구권을 해가지고 뭐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줄짝. 그리고 몇 개월 이상 협의한다? 소유자하고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도 줄짝. 95 이상이면 누구 포함했어? 원주민 포함한 모든 소유자에게 가능합니다. 95 미만이면 누구 빼고? 원주민 빼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 야를 뭐라 부르는데? 야, 원주민 아이가. 두 줄이 원주민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저 약속하면 돼요. 원주민이 누군지. 를 제외한 사람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주택이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할 때는 95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95니까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거 기억나시나요? 리모델링 조합 세립할 때 동의요건 기억나시나요? 리모델링 동에서 과반수 전체에서 3분의 2. 그럼 조합 세립에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리모델링? 있죠. 반대한 사람 조합원이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한테 뭘 행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도 청구 대상 대지죠.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는 나카무라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카무라.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그 나카무라 게 있는 거지. 그럼 나카무라 거도 뭐로 본다? 매도 청구 대상 대지로 간주해버립니다. 법원에 공탁하겠죠. 그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절차 볼까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만들 때는요, 그 사업계획에 주택 말고 부대 복리시설도 포함돼야 됩니다. 승인 여부 통보 이것도 시험에 잘 냅니다. 신청이 들어왔죠. 시장군수한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러면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주라.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냅니다. 60일. 그리고 고시해주면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안 봐도 돼요. 이런 거 어제도 몰라도 됩니다. 자, 통합심의 한번 볼까요? 이 통합심의라는 건 뭐냐면요. 신설된 건데, 필요할 때는요, 도시계획, 건축교통,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통합심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통합심의라는 건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은 뭐만 보고 내주는 겁니까? 아파트만 보고 내주는 거죠. 아파트만 보고 내주는 게 사업계획 승인이잖아. 통합심의라는 건 뭐냐면요. 통합심의는 뭐냐면, 필요할 때는요, 도시계획, 건축, 교통,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뭘 내주라? 사업계획 승인을 통합적으로 심의해서 내주라 이 말입니다. 통합심의. 그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포함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광역교통대책, 그 다음에 교통역량, 그 다음에 경관심의, 이런 것들을 개별 행위마다 받지 말고 통합해서 받으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만드는 게 통합심의입니다. 통합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신청하면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뭐로 됐어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동회의를 구성하면 되고 뭐 나머지 등등 쭉 한번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시설의 설치가 나오는데, 여러분 간선시설이 뭐였냐면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하고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서로 뭐 하는 시설이 있어요? 연결하는 시설이 있죠. 그게 간선시설입니다. 그거죠. 근데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있어요. 몇 개 이상을 지을 때 100개. 원래 간선시설은 누가 설치하는 게 원칙인가요? 사업 주체가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 주체가 원칙이에요. 근데 몇 개 이상이 되면 100호 이상 또는 대지 면적이 얼마? 16,500 이상. 16,500이면요. 3.3으로 나눠버리면 5,000평이에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됩니다. 바뀝니다. 간선 설치 의무자가. 너네 도로나 상하수도는 누가 설치합니까? 지자체. 그게 봐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까 색상사를 열었다 뺐다 했다고 했죠. 지자체 저거 의무거든. 그 다음에 전기통신가스 난방은 누가 합니까? 공급자. 시험에는 절대로 안 나오는데 한 번을 들으면 평생을 기억하는 게 우체통은 국가가 해야 됩니다. 설마 우체통 줄 치는 건 알겠지? 시험 안 논댔잖아.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되냐면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비용이죠. 중요한 건 비용 때문에 그래요. 실익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설치 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고로 도로나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 의무가 있으니까 누가 한다? 지자체. 전기통신가스 난방은 공급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 자, 중요한 게 나왔네.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는데요? 지자체. 국가가 2분의 1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유치해야 돼요. 전기통신가스 난방은 보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뭐만 보조해 줍니까? 도로나 상하수도만 보조해 준다. 언제까지 설치하라고 했습니까? 사용검사일까지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용검사일이 됐는데도 설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누가 답답해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난방이 설치가 안 돼. 그럼 제일 답답한 거는 사업주체죠.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빨리 입주시켜가지고 잔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 설치를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만약에 발생을 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누가 설치 뺀다? 사업주체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 상환을 할 때는요, 계약을 해서 돈 받아내면 됩니다. 상환기간은, 비용 상환기간은 공사 사용검사로부터 3년 안으로 돈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간선시설까지 했습니다. 지중선로 설치 비용.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때는 전기를 많은 사람하고 공급하는 사람하고 설치를 요청하는 사람하고 얼마씩 50%씩 반반 부담한다. 그리고 사업지구 밖 기간시설로부터 안 가까운 단지 경계선까지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많다. 부담을 한다. 전기는 좀 체크해 두시고, 이게 여러분 유사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봤어요, 한번. 어디서? 그렇지. 도시개발법에서 배웠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비용 부담하면서 배웠어요, 이거.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그거 공부하면 요 와서 또 공부하기 편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치 대행만 하면 되죠. 됐습니다. 사전 방문 나오는데, 못 하겠네, 시간이. 사전 방문하고 품질 검사, 사용 검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간단한 건데, 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짓고, 건축법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여러분 시장하실 것 같고, 또 너무 늦어지면 힘들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되고, 이제, 기출 문제 풀이로,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들어갈 건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면서 이론 정리를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항상, 푸는 연습들. 그리고 문제표 가지고 계시죠? 문제를 좀 미리 풀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미리 풀어보시고 다 틀려도 됩니다. 틀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패턴 이런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효율적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 식사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